안녕하십니까. 더 큰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다산 앤피플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고 별일 없어 보이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비상 상황입니다. 인구 감소 문제인데요. 대한민국이 과거의 압축 성장에서 미래의 압축 소멸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를 넘어서 인구 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기도 했죠. 과연 대한민국은 인구 소멸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2023년에 전 세계에서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했죠.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하면서 저출산 극복의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출산율 반등 요인은 부모가 될 세대인 30대 연령층이 두꺼워졌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억눌렸던 결혼 수요가 커진 때문입니다. 특히 혼인 건수는 1970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게 일시적 반짝 증가인가 아니면 추세적인 증가인가를 봐야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 2,400건이었는데요. 전년보다 14.9% 늘어난 것으로 1970년 이후 증가율로는 최대 증가율이라고 합니다. 연간 혼인 건수는 코로나가 덮치고 2021년 처음으로 20만 건대가 깨졌는데요. 2023년도에는 19만 건을 소폭 상회했고, 지난해에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5년 만에 2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혼인 증가는 1, 2년 시차를 두고 출산 증가로 이어지는데, 베이비붐 세대의 자식인 현재 에코붐 세대는 당시에 연간 약 70만 명씩 태어났고, 이들이 주 출산 연령인 30대 초반이 된 것입니다. 지난해 연령별 출산율은 30대 초반과 30대 후반이 늘어났는데 30대 초반은 70.4명, 30대 후반은 46명으로 그전보다 각각 3.7명, 3.0명 늘었는데요. 20대 후반 그리고 40대 초반이 감소한 것과 대비됩니다. 30대 초반 산모가 늘면서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35.9%로 0.4%포인트 낮아졌는데 이것도 1987년 이후 첫 감소라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정부의 저출산 대응 노력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통계청 인구 동향과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 지원이 있고 특히 결혼 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자체에서 결혼 증가세가 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무튼 올해 출산율 0.79명에 이어서 내년에는 0.8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기만 한다면 2030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1명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에코붐 세대가 주 출산 연령인 지금을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중단기 목표인 합계 출산율 1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양육 친화적 환경과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쓸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은 물론이지만 유연근무제 확대라든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노력이 동반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일 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서 올해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하는 등 육아 환경 개선도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의 41.3%, 거의 절반이 300인 이상 대기업 종사자였다고 합니다. 전체 근로자 중에서 80%를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은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리고 세제 혜택보다는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시행하는 것이 출산과 양육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적합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하니까 지켜볼 일입니다.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비싼 집값과 사교육비 등이 출산과 양육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회 구조적 비용을 줄이는 근본적인 특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교육인적자원부를 인구 정책부로 확대 개편하고 사회부 총리가 맡는 등 이렇게 획기적인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 중심으로 대책을 추진해야지
뭐 위원회나 부처 단위 대응으로는 대한민국 인구 소멸을 막아낼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이 없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사된 피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